무더운 날씨로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최고 15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인도가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지자체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현역 의원을 겨냥한 기득권 포기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천룰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리그 9위까지 추락한 기아 타이거즈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한 주전급 포수 영입에 이어 외국인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하는 수강수로 반등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구례 등 전남 동부 지역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최고 15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무더위 쉼터에 몸을 맡긴 어르신들.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어저께도 뜨고 왔지만은 오늘은 더 뜨고 와서 2시간만 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발걸음은 저절로 그늘로 향합니다. 시원한 음료와 미니 선풍기도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찜질방처럼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아침 카페 가서 시원한 음료수 마시러 가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땀도 많이 나고 해서 그늘로만 다니고 싶고 걷기도 힘들어요.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낮 최고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매우 더웠습니다. 보성과 순천, 구례엔 이틀째 폭염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곡성, 석곡 34.4도를 최고로 화순 33.6도, 광주 33.4도, 영광 32.7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더위는 내일 오전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고흥과 해남 등 전남 13개 시군엔 호우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7일 오전에서 8일 밤 사이에 내리겠고 광주와 전남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주말에는 또다시 폭염이 찾아오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인도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잘 안 지켜집니다. 이번 달부터는 인도가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지자체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상가 앞 인도 위로 차량 2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한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됐지만 아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았네. 또 다른 인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이 바뀐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이 6개로 늘었습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더해 인도가 새로 추가된 겁니다. 인도에 1분만 차량을 세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모든 지자체가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현장 단속 없이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되면 4에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뀐 규정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안에 인도 위에 차가 있어서 사람들이 도로 위로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사고 위험이 이제 줄면서 더 잘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공사하려고 늦어져가지고요. 지금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근데 그나마 차를 안 못 되게 해버리면 그렇게 됐어요. 1인당 하루 3에서 5회로 규정됐던 주민신고 제한도 없앴습니다.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찍은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에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7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고 8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총선을 9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현역 의원을 겨냥한 기득권 포기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30% 공천 배제와 지역구 3선 제한 카드가 나온 데 이어 오늘은 공정한 경쟁 없는 혁신은 없다며 현역 의원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불리를 둘러싼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원외에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출범과 함께 꺼낸 현역 의원 30% 공천 배제와 지역구 3선 제한 카드. 오늘은 친명계 민영배 의원이 참여한 민주당 혁신행동도 공정한 경쟁 없는 혁신은 없다며 현역 의원의 공천 독점 시스템을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좌관과 지방의원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당직을 독점하고 있는 현역 의원을 원외 도전자들이 공천에서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다른 거리의 출발선을 방치하는 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사실상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공천 독점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타파하자는 움직임이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은 상대적으로 비명계 의원이 많은 편입니다. 호남의 한 현역 의원은 호남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친명계 인사들의 주장이라며 현역 의원을 배제해 또 초선들로 채워진다면 호남 정치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호남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유불리에 따라 나온 제안이라 진정성이 없다며 동일 지역구 3선 제안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까지 현역 기득권 혁파를 시사한 가운데 총선 시계가 빨라질수록 공천 룰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입지 선정이 오는 20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함께 발표될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까지 둘 다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는 지역의 미래를 바꿀 첨단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일 전후로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지를 발표합니다. 발표 시기가 다가오면서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 전남 유치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요청했고 지난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명이 모여 광주 전남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차례이다. 광주 전남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대상부지도 확보해 놓는 등 유치 경쟁력을 갖춰 기대감도 큽니다. 다만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발표가 소부장 특화단지 발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부담 요소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 전남 공동 유치 신청에 이어 광주시가 단독으로 소부장 특화단지도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소부장은 반도체와 별도 사업으로 분류돼 광주시가 고심 끝에 사업을 신청했지만 이후 정부가 두 사업을 묶어 발표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모두 신청한 광주시가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소부장 특화단지 요청을 할 건가 말 건가 솔직히 마지막 날까지 고민했던 거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늘 달라지고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는 길밖에 없겠다. 광주 전남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해 미래 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조합원들의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500여 명의 조합원들로부터 180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소촌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리그 9위까지 추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반환점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한 주전급 포수 영입에 이어 외국인 투수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로 마지막 반등에 도전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가 새 외국인 투수 2명을 같은 날 전격 영입했습니다. 우한 투수인 베네수엘라 출신의 마리오 산체스는
올 시즌 대만 리그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전반기 다승 1위와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시속 140km대 중후반의 빠른 공과 다양한 변화구를 장착했으며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이 안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른 한 명의 새 외국인 투수는 지난 시즌 중반 기아에 합류해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좌완 투수 토마스 파논입니다. 지난 시즌 이후 재계약에 실패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던 파논이는 다시 한번 위기의 기아를 구원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전날 트레이드로 포수 김태군을 영입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새 외국인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하는 초강수를 둔 것은 리그 일정이 반환점을 맞은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리그 9위에 머물고 있는 기아와 3위권 팀들과의 격차는 4게임 차. 이번 영입을 통해 그동안 지적돼 왔던 약점을 극복하고 다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나주교통 노동조합이 오는 10일 10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나주시와 사측에 임금 인상과 시내버스 감차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총파업 투표를 실시했으며 오늘 전면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나주 시내버스 220개 노선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며 나주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승무사원들과 전세버스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2일째 파업 중인 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제1시립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조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의료재단의 노동 탄압을 방조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파업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전남대병원이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대한 위수탁을 포기하자 광주시가 다른 의료재단을 위수탁 기관으로 선정했다며 광주시는 의료재단들과 민간 위탁 계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넥슨재단이 목포 중앙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남권 최초의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에 3년간 50억 원의 기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중앙병원이 운영할 전남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연면적 1,7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포 중앙병원은 2021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됐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상설 교복 나눔 장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3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 끝에 상설 교복 나눔 장터가 오늘부터 재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북구 새마을회 건물을 활용해 조성한 상설 교복 나눔 장터는 그간 노후화와 냉난방 미비 등으로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북구는 향후 교복 외에도 공유 물품 다양화와 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유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를 받는 대상은 광주와 전남 지역 밖에 주소지를 둔 관광객들로 지정 업소에서 일일 숙박료를 최고 4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안군에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제26회 무안 연꽃축제가 열리며 오는 11월에는 무안 YD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3 민관군 해상방재 종합훈련이 영암 대불부두 인근 해상에서 펼쳐졌습니다. 목포해경과 해군 삼함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대불부두로 입항하던 벌크선과 출항 중인 유조선이 충돌하면서 벙커 시유가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선박 22척이 천궁 부분을 메우고 오일 펜스 설치 후 유출류를 회수해 긴급 예인하는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 체육회가 10월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김영록 전남지사와 대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개폐회식 연출 계획을 보고받고 보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전남도 체육회도 시도체육회와 중앙경기단체, 광역시도 관계자 등을 초청해 목포 종합경기장 등을 순시하며 전국체전 준비 상황과 도핑 방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제13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완도조선대 해양생물연구 교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목포대학교가 마련한 이번 완도대회는 신기후체제, 시대, 섬 바다세계의 대전환과 지속 가능성을 대주제로 첫날인 오늘은 전체 회의, 내일은 분과 회의와 융합 토론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날엔 완도군 고급면과 완도읍 일대 해양 문화를 답사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상반기 잔류농약 검사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1,623kg을 압류 폐기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부와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농산물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정밀 검사를 벌여 26개 품목 47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했습니다.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하고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에 한 달간 출하를 제한하도록 통보했습니다.